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규제 완화, 규제 해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상황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 그리고 청약으로 새 집을 분양받아서 가는 방법. 이게 간혹 이 둘을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약에 관심이 없고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은 금매만 보고 기존 아파트 동향만 체크합니다. 반대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존 아파트가 어떻게 되든 그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좀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청약에만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와 청약을 따로 떨어뜨려서 보시는 것보다는 둘 간에 서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둘 다 유심히 관찰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둔촌주공의 상징성은 너무 커서 여기가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제가 또 설명드리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런 건 패스하고, 어느새 둔촌주공이 미래의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의 기준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기사에는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후 둔촌주공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미계약으로 인한 미분양을 걱정했는데 이제 그 걱정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목을 보면 떴다방 등장한 둔촌주공 분위기 바뀌나 둔촌주공 당첨자들 문이 쏟아졌다. 망했다던 둔촌주공 반전 계약률 달라진 분양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헤드라인이. 저 역시 부동산 규제 해제가 둔촌주공의 계약률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둔촌주공 조합원이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이야기 하면 너 여기 조합원 아니냐 그러고 나쁜 이야기 하면 이놈의 망할 복덕방 이러면서 좋아요 말고 싫어요 누르는 그런 조합원 분들 꽤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만 생각한다면 저는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모두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는 그런 짜잘한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바로 옆에 더샵 파크 솔레이유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익빌라 재건축으로 총 4개 동이고 195세대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여기를 주목해야 하는 뉴스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14일에 여기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22년 12월 5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했으니까 대략 한 20일 정도 먼저 여기가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소규모 단지지만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바로 둔촌주공의 성패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지다라고 해서 실제 청약을 여기에 안 할 사람들도 그 결과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 분양가가 59제곱미터는 9억 정도로 둔촌주공보다는 한 1억 정도 낮았고 84제곱미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59 타입이 72대 1까지 있었습니다. 84 타입은 15대 1 그리고 9대 1 이 정도였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어떤 둔촌주공의 예상 분양가는 시장에 많이 퍼진 상태였고 그 옆에 붙어있는 소규모 단지의 분양가가 둔촌주공하고 비슷한데, 그렇다면 여기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둔촌주공에 꽤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주의사항은 분명 있습니다. 공급 세대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59 타입은 한 세대에서 두 세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84 타입은 총 27세대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소규모 단지 아파트 집주인들이 아직 우리 아파트는 살기 좋아서 그런지 가격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싸게는 절대 안 팔 거야. 이런다는 이야기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규모 단지일수록 가격 착시 현상이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더샵 파크 솔레이유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경쟁률 착시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더샵 파크 솔레이유가 자녀 세대 동호지정 계약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는 청약홈에 따로 무순위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진행합니다. 내부 사정을 저도 여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계약 포기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당첨자의 어떤 자격 미달 이런 것 때문에 몇 세대 나와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이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또 그러면 쓸데없이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일단 사실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구걸하지 않고 할 이야기 분명하게 하는 아주 쿨한 그런 부동산의 비밀을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파트 미분양 더는 안 돼, 정부 매입 후 임대 검토, 이런 기사의 제목이 또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결국 올 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를 넘어서 약간은 협박성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많았고 무순위 지역 해제를 통해서 꼭 서울 살지 않는 사람도 서울에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미분양에 대한 탈출구는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미분양을 정부가 다 매입해서 그걸 또 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즉, 왜 협박성이냐? 니들이 안 하면 내가 사서 다 뿌릴 거야. 그러니까 하든가 말든가, 이 얘기랑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 기사는 일단 저는 간보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일단 시장에 살짝 이 내용을 흘립니다. 어디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간보기. 반응이 만약에 나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반응이 만약에 좋다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주 자신 있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은 누가 하나? 이거 LH에서 합니다. 기존에 LH에 이런 게 없었나?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매입 임대 제도. 그런데 대부분이 안 팔리던 다세대 다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기가 없던 제도입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위치가 별로인 곳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이 4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 경기도 광명의 철산 8구단지,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여기도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 휘경 3구역, 자이 디센시아 등이 숨죽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분양이 돼도 LH가 다 매입해 준다면 굳이 낮은 분양가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있게 가격을 팍 올려서 분양하면 되는 겁니다. 이곳 말고도 이문 휘경 뉴타운에는 이문 3구역, 이문 4구역 등 대단지, 그리고 굵직한 곳들이 줄줄이 아직 대기 중이고, 경기도 광명에도 광명 뉴타운의 베르몬트로 광명을 비롯해서 아직도 거기도 줄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장이 뉴타운도 장이 4구역이 끝이 아니고 장이 10구역, 그리고 또 장이 4구역 등등등 골고루 남았습니다. 즉, 앞으로 나올 모든 주택 공급자들한테 이상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을 떠받치던 게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폭락을 하니까 집값도 못 버티고 폭락을 같이 합니다. 물론 전세 때문에 폭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제는 그거를 분양가로 집값을 떠받치는 모양새가 돼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설마 분양가보다 더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아파트 가격의 어떤 기준점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주변 아파트들이 가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근래에는 보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올해의 경제 상황은 서울도 분양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느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주는 정책은 결국 아파트 가격 전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 또한 둔촌주공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둔촌주공이 송파구하고 딱 붙어 있는데 행정구역은 또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요걸 비껴놨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은 뭐가 구체적으로 좋길래 그럴까? 어떤 영향이 있나? 일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줄어듭니다. 즉 돈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둔촌주공을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없어집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그동안은 실거주 2년을 꼭 해야 했는데 이게 보유 2년 뭐 이렇게 바뀝니다. 이 말은 즉 집을 팔 때 좋은 겁니다. 내가 거기 안 살아도 혜택 엄청 보면서 팍팍 팔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팍팍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을 수 있고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은근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던 시기에는 집 사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일일이 다 적어야 되고 그걸 또 증빙 서류를 다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꽤 꼼꼼하게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여기에 다 그대로 적을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는 자신있게 자식들한테 집 사주는 부모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식하게 한 방에 5억, 10억씩 자식들한테 계좌이체 하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주긴 사줄 겁니다. 왜냐? 더 이상 자금 출처를 안 묻는다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한 채쯤 사주는 거 안 잡겠다 이런 신호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동산 하면서 특수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집은 부모한테 제가 설명하고 집 보여주고 실컷 설명 다 했는데 정작 계약날 되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자식이 와서 도장만 콕 찍고 가는 경우 종종 봤습니다.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최대한 안 걸리게 요리조리 피해서 준비를 또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훨씬 더 수월해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나중에 걸릴 때 걸리더라도 증여세 내더라도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부모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또 제 영상을 중간중간 막 스킵해서 보던 분들은 너 둔촌주공 조합원이지 이런 뒷북 치는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따위를 구걸하지 않는 할 말 하는 굉장히 당당한 불꽃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부동산에 수많은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라도 만약에 제가 배울 게 있다면 정말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분들한테. 몇 년 전 이야기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됐다고 막 화내던 그런 손님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값 오르겠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리냐고 하면서 더 화를 내더라. 만약에 투기과열지구에 지정이 되면 당신 집값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결국 당신 집값은 오를 겁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안 오르겠습니까? 저는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와 대박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와 뭐 다른 사람은 진짜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만 팍팍 골라서 집값이 막 더 올랐습니다. 지난 결과가 말해줍니다. 이제는 규제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금당님, JY님, 해피님 좋아요 일찍 누르셨네요 오늘. 그리고 저기 포도포도님, 준수님 일단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시는 거 아주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을님, 공린이님 에헤 이제 누르시네 이제. 아이고 좀 늦었어요. 다 보여요 여기서 지금 내가 다 안 봐도 다 알아 내가. 구독과 좋아요를 절대 구걸하지 않는 아주 당당한 남자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피해.